네, 안녕하세요.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총평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모의고사의 가장 큰 특징은 네, 학생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. 네,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많을까라고 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육모 응시원이 50만 명 정도고요. 재학생 수가 이제 41만 명, 그다음에 졸업생 수는 8만 9천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재학생 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2만 3천 명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. 원래 모든 동물은 이제 평등하다고 하잖아요. 근데 어떤 동물들은 좀 더 평등하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. 이번에 조금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는 육모의 어떤 시험적인 성격을 궁금해하실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작년과 올해 입시 전체 분석에서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작년 방식으로 그대로 준비해도 될까 아니면 어떤 방식 준비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르게 접근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좀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평가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신호를 줬어요.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고난이도를 없애갔고요. 그 다음에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을 변별하고 싶어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작년 수능에 이제 국어랑 수학이 상대적으로 쉬워졌고 그러다 보니 탐구의 선택 과목이 뭐냐에 따라서 좀 최상위권 변별이 되었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강사님께서 말해주신 것처럼 지문이 조금 작문화, 정확히 말하면은 그 단락 자체는 조금 줄었는데요. 그 단락별로 문장 수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수학 같은 경우도 중간 난이도를 조금 낮추고 그다음에 고난도로 나머지 문제들을 고난도 한 두세 문제에서 선별하고자 했고요. 영어도 빈칸 추론 얘기를 하셨었죠. 근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작년에 실패를 겪은 평가원 같은 경우는 올해 뭔가 변화를 주기는 할 거예요. 왜? 인원수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대 정원에 변화가 다시 생겼어요. 일단 4,487명이었던 의대 정원이 3,000명으로 다시 복원됐죠. 이번에 정원 자체가 다시 복원됐다고 보실 수 있어요. 그러면 작년에 있던 의대 정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뭐 기사 같은 거 보면은 고대, 연대가 뭐 3등급 있는 학생들도 붙었다. 수능에서. 그랬는데 그게 다시 다 내려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. 거기에 더불어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가 신규 재수생까지 많아지다 보니까 의대 이 올라갔던 그 컷이 의대 때문에 내려갔던 컷이 다시 올라가는데 그게 재작년과 비교해도 그거보다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 입결은 거의 참고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완전히 새로운 잣대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네. 조금 네. 이야기를 이어하자면 어, 그러면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잣대가 가장 큰 경향 같은 것들을 좀 보면 좋겠죠. 대표적인 게 뭐 사탄론, 그 다음에 내년 학생들 같은 경우 확통론 많이 생각하잖아요. 그래서 사탄론부터 조금 보면요. 이게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요. 사탐 응시자 수예요. 그 파란색이 작년이고 노란색이 올해입니다. 그 숫자가 조금 안 보일 것 같은데 사탐 응시자 작년 같은 경우는 27만 명이었고요. 올해 9만 명 증가해가지고 38만 명. 수치가 정확히 사탐 같은 경우에 27만 명이고 36만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. 거의 9만 명이 증가했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재학생 사탐도 그렇고 졸업생 사탐 둘 다 증가했다는 게 조금 특이 포인트입니다. 네.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과탐인데요. 과탐도 뭔가 그러면 사탐이 저만큼 증가했으니까 과탐에서 계속 축소되면서 등급이 조금 상위권 분쟁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실제로 과탐 전체 인원이 빠진 건 아니에요. 네. 보시면은 25만 명이고요. 24만 명이에요. 과탐은. 그러면 아까 저희 황금돼지띠 하고 재수생들 그 친구들이 거의 9만 명 된다고 했잖아요. 그 9만 명이 사탐 쪽 인원을 채우고 있다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여기죠. 졸업생 사탐도 증가했지만 요 폭이 사실은 졸업생 과탐 증가 쪽도 졸업생 과탐은 오히려 증가했고 재학생 같은 경우 과탐이 감소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좀 과탐 내가 사탐런을 해야 되냐 혹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인 거죠. 사탐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기로에서 조금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를 좀 제시해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내가 수능으로 이제 대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수시로 대학을 갈 것인가. 왜냐하면 사탐으로 했을 때 지금 그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생윤 같은 경우 생활과 윤리죠.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.
그래서 이게 사탐 같은 경우는 등급의 변동, 학생의 등급 변동이 굉장히 심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안정적인 등급을 깔기 위해 사탐을 2개 선택한다? 원래 가탐을 하던 학생이 요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. 근데 만약에 이런 케이스는 또 옮길 수 있거든요. 내가 지금 과탐을 했는데 2개를 했는데 둘 다 점수가 절대 오르지 않고 있다. 라고 한다면 한 과목 정도는 고려해 보시는 게, 왜냐면 이거는 시간 확보를 위해서 고려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과탐 2과목 다 점수를 올릴 시간이 안 되니 한 과목 정도는 사탐으로 변경해가지고 국영수 플러스 사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겠다라고 한다면 수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빅5 이대의 전체 합격선을 보면요. 사실 증원이 됐으니까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전체 합격선이 내려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 똑같고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. 나와 있는 요거는 100분위입니다. 100분위 점수가 오히려 상승하거나 유지됐다. 그럼 이게 뜻하는 바는 뭐냐면요.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 증원된 거보다 더 그 재학생들이나 아니면 의대 반수 경향이 더 커져서 작년에도 증원에도 불구하고 높은 합격선을 요구했다라는 거죠. 근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최상위권 입시가 더 좁아진다고 할 수 있는 게 정원이 다시 복원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정시를 가지고 이제 의대를 간다. 이거는 정말 그 바늘구멍을 뚫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역대 최다 응시자의 그다음에 이제 2028년 대입 개편을 두고 있는 막차 심리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. 그리고 대학교 3학년인데 지금 뭔가 과가 마음에 안 들어. 이걸 좀 올리고 싶어요. 이런 학생들도 반수판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2년 뒤부터는, 내년도 그럴 거예요. 2년 뒤부터는 내가 공부했던 수능하고 많이 달라져요.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막 3학년, 4학년 졸업반 학생들도 갑자기 반수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요. 아니면 졸업생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올해, 내년은 수능 인원이 점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작년 입결이 거의 참고가 불가능해요. 특히 상위권으로 갈수록. 왜냐하면 상위권부터 원래 의대가 이제 위쪽으로 증원이 될 때 쭉 올라가면서 약간 에스컬레이터처럼 전체가 올라갔었잖아요. 근데 이게 다시 내려오는 시점에 인원도 많아졌기 때문에 정확한 점수를 예측하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거. 그다음에 사탐런으로 인해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재학생들은 이제 사탐런을 많이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탐 과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위권에 좀 몰려 있다. 근데 이게 좀 복합적이에요. 물리 원이나 화원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원래는 좀 분포되어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친구들은 또 투로 도망갔어요. 왜냐면 표준 점수 때문에. 그래가지고 지금 물론 화원 같은 경우 이번 육모에서 이제 뭐 48점 이렇게 컷이 형성되긴 하지만 이게 과연 최상위권도 남아 있는 것인가는 좀 그 정확한 학생들 지표가 육모 성적이 나와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수시의 핵심은 수능 최저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너무 많아요. 근데 등급은 퍼센트로 잡죠. 그러면 그 인원이 많아졌다라고 했는데 그럼 퍼센트를 따기가 오히려 쉬운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학생도 많아졌지만 졸업생들이 많아졌어요. 그럼 예컨대 이런 거예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생인데 원래 내가 국어를 좀 해. 이런 친구들은 국어를 공부 안 해도 거의 1등급은 나오거든요. 근데 수학은 잘 못해요. 그러니까 1등급을 맞아놓고 한 수학이 5등급이어서 대학을 잘 못 가는 친구들이에요. 그럼 이런 친구들이 각 과목별로 나 특정 과목은 되게 잘해. 그럼 1등급들을 딱딱딱딱 박히잖아요. 그럼 그 등급에서 재학생들은 사실 최저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. 밀리다 보니까. 그래서 이 1, 2등급 확보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갈 예정이에요. 특히 국어랑 수학. 영어는 상관이 없죠. 절대 등급이니까.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, 영어를 최저에서 뺄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가장 맞추기 쉬운 과목일 거예요. 작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수능에서 영어가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조금 힘들긴 했는데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굉장히 맞추기 쉬울 가능성이 높다. 그 다음에 중상위권에서 밀집도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중상위권에서.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 흐름이 중난도, 그러니까 전체 난이도 중에 좀 가운데 난이도 문제들을 좀 쉽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. 육모도 그렇고 작년 수능도 그렇고. 그러다 보니까 좀 컷이 1등급 높고 그다음 2등급 높고 3등급 갑자기 붕 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쪽에 학생들이 매우 많이 몰려 있다. 2등급에서 3등급 초반 요 사이에 몰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이게 수능 최저가 얼마나 좀 맞추는 게 중요한지를 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. 작년 경희대학교 논술 네, 실질 경쟁률하고 네, 지원 경쟁률인데요. 경쟁률 보시면 지금 관광 엔터테인먼트 학부가 53.8이었잖아요. 근데 실질 경쟁률은 15.3이에요.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. 나중에 네, 주소는 네, 한번 네, 제가 띄워드릴게요. 그래서 이게 53.8이 갑자기 15.3으로 줄어요. 그럼 이 15.3에 해당되지 않는 친구들은 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춘 거거든요. 근데 이 학교 최저가 몇일까요? 네, 이하 5예요. 그러니까 두 과목만 내가 전체 과목 중에 두 과목 5를 못 맞춘 학생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최저를 이번에 맞추기만 해도 더 심할 거라고 했잖아요. 그럼 최저를 맞추기만 해도 거의 합격의 80%는 따고 갔다. 경쟁률이 매우 실질 경쟁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이번에 조금 수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좀 전략을 잡으실 때 좀 추천드리는 방식은 논술을 조금 많이 고려해 보세요. 논술을. 왜냐면 최저만 맞춰도 어느 정도 합격이 보장되거든요. 논술 실력이 안 돼도. 그러니까 어느 학종 같은 경우가 최저가 더 어려운 건 아시죠? 학종 같은 경우. 그래서 수시 카드를 쓸 때, 나는 생기부 많이 준비해놨어. 나 굉장히 생기부가 안정적으로 잘 써지고 내신 등급도 좀 좋아. 라고 해서 학종 6장 했는데 수시 최저를 못 맞출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. 그래서 최저가 없는 데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. 최저가 없는 면접형을 좀 많이 쓰거나 아니면은 아무래도 그럼 학생들이 그 심리를 당하니까 면접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심하겠죠. 네, 그거 고려해서 논술 한두 개 정도 섞는다거나 또 좀 고민해 볼 직한 거라는 거죠. 재학생 같은 경우 올해 정시에서 졸업생들하고 부딪히겠다. 요거는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수시에 올인하셔야 돼요. 재학생들 같은 경우.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이제 양극화 된다는 게 조금 어떤 말인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작년 표준 점수 문제라고 했는데요. 작년은 그래도 조금 덜 심했던 것 같긴 한데 최상위권을 제외하면 재작년 같은 경우 화투가 80점이었죠. 표준 점수가.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사실 화투의 문제는 아니고요. 화원이 문제였어요. 64점으로 화투 73점이면 거의 한 7점, 8점 정도 차이 났거든요. 작년 수능 만점자가 서울대 의대를 떨어졌어요. 안 썼어요. 왜냐면 써도 안 붙을 게 뻔하니까. 표준 점수 차이 때문에.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내가 같은 만점이어도 내가 선택 과목이 뭐냐에 따라서 국어 수학의 표준 점수로 따졌을 때 한 두 문제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. 두 문제 정도. 근데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이 어쨌든 작년에 원래 80점이었던 걸 73까지 끌어내렸죠. 이번에도 좀 그러려고 많이 노력은 할 거예요. 그래서 중간 난이도를 평이하게 만들면서 최고 난도를 고난도로 변별하려고 하거든요. 근데 이 변별이 평가원의 기조는 엄청 어려운 문제를 내겠다 이건 아니에요. 이 올해 수능도 어떻게 되겠다 가이드가 나오거든요. 매년 평균적인 모든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적정 난이도로 출제하겠다라고 했어요. 다양한 난이도가 아니라요. 올해 이제 6월 모의고사랑 이제 수능 특강 연계 문제거든요. 연계 문제로 이제 나온 문제인데 되게 생명과학 같은 경우, 생원 같은 경우 특이했던 게 뭐냐면 다들 생원하면 뭐가 가장 어렵다고 알고 계시죠? 유전, 그렇죠? 근데 오답률 1위는 흥분의 전도였어요. 유전 4문제를 다 제끼고 흥분 정도가 가장 어려운 오답률 1위였어요. 80%예요. 오답률이. 오답률 80%라는 건 모든 학생이 찍었다는 거죠. 왜? 5분의 1이니까. 정답률이 20%라는 거잖아요. 왜? 찍었다는 거예요. 근데 이 문제 사실은 수능특강 연계로 나왔던 문제거든요. 근데 왜 어려웠냐? 연계로 나왔는데도 왜 어려웠냐? 안 나왔던 표현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제했던 방식의 변화를 준 거예요. 문제 자체가 실제로 강사 입장에서 보면은 쉬워요. 이게 왜 오답률이 80이지? 하고 자세히 한번 다시 들어보면 표현 자체가 평소에 문제에서 쓰지 않던 표현들. 그러니까 어색한 거죠. 그렇잖아요. 저희가 길 가다가 어떤 처음 보는 사람하고 어깨동무를 해요. 굉장히 어렵겠죠. 네. 근데 그 사람하고 뭐 한 1년 정도 제가 얘기를 하면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어색한 거랑 어려운 걸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. 근데 내가 호랑이랑 어깨동무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도 어렵고 1년 뒤에도 어려울 거예요. 왜? 잡아먹힐까 봐.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호랑이는 아니에요. 나랑 어색한 사람인 거지. 근데 갑자기 수능날, 육모날 딱 만나서 뭔가 이 사람하고 뭔가를 하려면은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변별을 하려는 게 많이 나와요.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좀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 방식 그리고 좀 왜냐면 난이도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 난이도 올리면은 계속 뭐라 이렇게 말이 압박들이 들어오니까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변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전략입니다.
수능의 학생부보다 좀 모평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그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난 정시로 갈 거야 라는 생각을 조금은 많이 줄이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수능이 학생보다 좋더라도 논술 쪽을 제일 논술 왜 최저를 맞추기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좀 집중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때 좀 고려할 만한 거는 논술 일정 중복 같은 경우에 좀 이게 작년에도 제 학생 중에 한 명 있었는데 컨설팅 다 해줘가지고 이 학교 너 근데 갑자기 지원 날 마음이 바뀌어서 한 학교를 바꿨대요. 근데 같은 날이야. 그래가지고 한 장을 그냥 왜 그 물어도 보지 했더니 너무 죄송해서 이 학교 너라 했는데 바꾸는 게 너무 미안해서 안 물어봤대요. 미리 말했으면 그래도 비슷한 학교 다른 데로 좀 변경해줬을 텐데. 그래서 이 논술 일정 같은 경우 중복 정말 고려해야 되고요. 이 학교가 왜냐면 이게 왜 어렵냐면 학교가 발표를 안 해요. 발표를 예를 들어 11월 20일, 21일 이틀에 걸쳐서 과별로 보겠다. 이거는 추후 발표하겠다. 이런 식으로 좀 초창기 이제 지원할 때 발표하거든요. 그럼 인문학과가 먼저 할지 자연계가 먼저 할지 몰라요. 근데 그렇다고 이 학교 하나에다가 이틀의 오전 오후를 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. 왜냐면 논술 같은 경우 좀 몰려있기 때문에 좀 학교별로 오전에 한 번 하나 보고 오후에 하나 보고 그럼 이거 그 심할 때는 이동 그 경로까지 짜줘요. 이날 9시에 시험 딱 끝나고 11시에 끝나니까 오케이 여기서 기차 타고 아니면 지하철 타고 지하철 타야 돼. 버스 맡길 수 있어. 해가지고 1시간 동안 가면은 또 특히 막 자연계 같은 경우는 경희대는 또 저 수원에서 보잖아요. 그러면 수원 갔다가 좀 서울 왔다가 막 이럴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네. 자, 그래서 학생부가 수능보다 이제 높은 학생이죠. 내신이 우수한데 모평이 좀 불안전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실제로 지금 관리하는 학생 중에 그 대구 쪽에 있는 학생인데 내신이 1.08이에요. 07, 1.07. 근데 이번에 모의고사 육모 성적이 4224. 네, 이런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. 최저 지금 고민이에요. 이 친구 최저를 어떻게 맞춰야 되나. 네, 그러니까 수능 최저에 대한 집중 대비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. 학생부 전형 준비랑 기말고사에 일단 올인해야 돼요. 교과에서 최저 없는 데나 아니면 교과는 거의 최저가 있어서 학종 쪽으로 좀 최저 없는 데를 지원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생부가 조금이라도 좀 지금 만약 학종으로 했을 때 이제 컨설턴트들이 뭐 중앙대 요 정도 라인이에요. 근데 내 욕심이 그보다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 내년에도 쓸 수 있거든요. 올해 떨어진다 끝이 아니에요. 근데 수능 점수 같은 경우 올해 내년 다 힘들어요. 내년 더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. 마지막이기 때문에 막차. 네. 자, 이제 사실 둘 다 부족한 학생인데 수능에서 좀 기본기를 다져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번에 약수량 논술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오잖아요. 근데 가천대 같은 경우 1합 3, 1합 3이거든요. 그러니까 1합 3을 노려보고 그다음에 국민대 같은 경우도 이제 약수량 논술 요거 신설됐으니까 좀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일요일 날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 날 약수량 논술 관련된 설명회도 여기서 같은 장소에서 있거든요.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채널로 문의 주시면은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탐구 아까 사탐하고 과탐하고 이제 반영될 때 좀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탐런 가장 두 가지 기준을 좀 드렸어요. 근데 실제로 이게 정시 같은 데서 좀 불리하지 않냐 사탐으로 가게 되면 상위권 같은 경우에 그럼 과탐 선택했을 때 한 몇 점 정도 이제 과탐 선택한 친구랑 사탐 선택한 친구랑 그럼 차이가 같은 점수라고 했을 때 몇 점 정도가 차이 나냐 그래서 이게 퍼센트에 따라 조금 달라요. 가산점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고 이제 퍼센트가 한 5%, 3%라고 하는데 사실 메디컬 제외하면요 그렇게까지 고민할 만큼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저 3%라는 점수나 5%라는 점수나 내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일 때 이제 5점, 3점 차이 나는 거잖아요. 근데 한 보통 100분위가 2등급 정도만 돼도 89점이거든요. 그러면은 한 2.7, 2.3 정도인데 그럼 한 문제 정도 차이, 한 문제 좀 안 되게 차이 정도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데 사실 내가 과탐에서 사탐런을 했다는 건 적어도 한 문제는 더 맞을 거 아니에요. 과탐에서 사탐으로 갈 때. 그래서 같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내가 사탐으로 바꿔서 1점 한 문제라도 더 맞는 순간 그 선택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이 좀 하고 싶었어요. 본인이 잘하는 과목이 정답이긴 해요. 그러니까 내가 사탐 이 과목이 좋아 하고 갔는데 사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과목이다. 점수가 안 나온다. 라는 의미가 없어. 아무리 그게 쉽다고 해도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라는 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
이렇게 보시면 돼요. 사탐 같은 경우도 문제를 내가 해석해가지고 푸는 게 있고요.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쏟는 과목들이 있어요. 대표적인 지리 과목들이 약간 그런 축에 속하고, 아니면 사문 같은 경우는 해석하는 쪽에 속하죠. 그러니까 내가 해석형인지 아니면 지식을 쏟는 형인지, 그렇죠?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네,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수시 원서 같은 경우에 좀 6장 황금 배분이라고 해서, 기존에는 사실 학생마다 좀 요거 배분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요. 좀 학생이 도전적이고 최저가 좀 맞춰져, 수능 정시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. 그럼 수능 정시를 안정으로 쓰고 좀 원서는 상향으로 한 4장 정도 써보자. 이렇게까지도 가는데, 이 2로 해놓긴 했는데 사실은 조금 저 2도 아래쪽으로 내려서 한 3, 3 혹은 2, 4까지도 내리고 싶은. 근데 어쨌든 상향을 안 쓰는 거는 또 그 내 가능성을 하나 빼는 거기 때문에 쓸 수는 있어야 되는데, 최저가 지금 내가 나오고 있는 모평에서 나오고 있는 등급이 수능에서는 그게 똑같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 전략을 짜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. 네. 그것만 잘 기억하셔도 수시 원서 작성하시는데 많이 도움 될 겁니다. 어쨌든 구모 끝나고 저희가 또 입시 설명회하고 딱 그때가 시즌이잖아요. 그때 조금 더 6모 끝나고 9모 끝나고 경향이 나오겠죠. 그때 설명회 오시면은 좀 더 정확한 정보 네,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유가 사실은 요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왜 등급을 낮춰달라고 했냐면 작년 반수생이 93,000명이었거든요. 작년 추정. 그럼 무슨 말이냐? 6모 때 93,000명이 안 들어왔었다는 거예요. 반수생들은 시험을 안 보니까. 네, 올해는 10만 명이 넘어요. 반수생. 그러니까 지금 아까 50만 명이었잖아요. 응시생이. 그러니까 10만 명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이게 조금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, 이 막차 심리라는 게 제가 어쨌든 거의 대치동에 15년 동안 있으면서 교육 과정이 3번 바뀌었거든요. 근데 막차 때는요, 항상 수능이 정말 인원이 터졌어요. 그리고 올해가 그게 더 심할 것 같은 게, 이전에 바뀌더라도 뭔가 과목이 이렇게 크게 바뀐 적은 없거든요. 근데 내후년 되면요, 통과 통사로 시험 보잖아요. 그럼 물원, 화원, 뭐 생원, 아니, 과탐도 마찬가지로 사탐도 그렇고, 그걸 다 학생들이 새롭게 공부를 해버려야 돼요. 그러니까 와, 진짜 올해가 마지막이다. 올해 만약에 대학 가는 애들도요, 내년에 걸어놓고 재수할 가능성 진짜 높아요. 학교 하나라도 더 올리려고.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네, 그 등급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. 네, 현실적인 어떤 정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희망 고문보다는 네,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. 네,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 위해 확인해야 될 이제 4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각 학교별로 내가 학생이 지원하려는 곳이 따라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고요. 그다음 수시 전형별 일정. 사실 일정 조금 늦어져가지고 뭐 지원 못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그다음에 이번 기말고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. 네, 논술 쪽으로 간다고 하면 조금은 놔도 되겠죠. 이번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.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, 여름방학이 사실 학생들이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좀 나요.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잡고 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. 비율로 따졌을 때. 근데 재학생들은 중간고사, 기말고사 또 있죠. 그리고 그다음에 수능 공부 계속 했잖아요.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딱 끝나는 순간 뭔가 방학이다 이래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여름방학을 미리 좀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 학생들이 딱 기말고사 끝이 아니라 기말고사부터 시작, 기말고사 끝나는부터 수능 공부 시작으로 인식하게 좀 잡아주시면은 학생들이 네, 그나마 수능을 좀 준비하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좀 이야기가 좀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시간도 그렇고 네, 좀 중구난방인데, 올해랑 작년이랑 완전 다른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. 20%판도가 달라집니다. 그리고 수시랑 정시 중에 수시는 이제 수능 최저 등급 맞추는 것, 그리고 정시는 좀 실수를 하시면 되게 위험해요. 아까 말했듯이 중난도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수 하나가 원래 내가 받아야 할 등급에서 등급이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. 뭉쳐 있다고 했죠. 그 다음에 본인이 사탐론 그냥 막연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갈 수 있는지 계산을 딱 두들겨 보고 한 일주일 정도 안에 결정하시긴 해야 돼요. 그래야 이제 사탐에서 좀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황금 같은 기회이기도 해요. 이게 인원이 많다는 게 경쟁자가 많다는 것도 이기도 하지만, 내가 그 안에서 좀 등급을 따는 게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탐구 같은 경우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. 어떻게 보면 논술 같은 경우도 내가 논술을 좀 잘 못해. 근데 난 최저를 맞췄어.
이러면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 경쟁률이 높을 때보다 더 합격하기 쉬운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전략이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전략이 뭔지 좀 탐색하시면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저희 이루이학원 6월 설명회 마치고요. 네,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, 잠시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 뒤에 설문지 하나씩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음엔 더 좋은 설명회로 네,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컨설턴트 김덕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